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작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인이 현물과 선물을 모두 매도하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 이유가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상승했기 때문인지 공매도 여파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 빠지지 않겠죠. 일단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가 1.64%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 뉴스 중에서 지금 다시 2월 달에 나왔던 금리 쇼크가 나올지도 모른다. 뭐 그런 뉴스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면 우리와 다른 나라들도 이머징 아시아 나라들도 같이 빠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오늘 하락했으니까 오늘 하락 요인은 국내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요인이라고 한다면 공매도 정도밖에 없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에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그 시각이 9시 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을 1000억 이상씩 갑자기 매도를 하면서 선물까지 끌어내렸고요. 장중에 1조 2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단 한 번의 반등 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2천억 정도 매도를 좀 줄이긴 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3시를 넘어서서 2천억을 더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오늘 반도체 업종이 주 매도 업종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코스닥에서도 하락이 상당히 컸고요.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죠. 나왔는데도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 일단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공매도를 앞두고 그 공매도가 대상이 될 만한 주식을 미리 펀드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전에 4월 초였는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매도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뭐 다른 시장이나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거를 따져보면 환율도 오늘은 1112원 정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유가도 63달러였습니다. 유가가 어제 그 오페크에서 인도가 지금 원유 수입 3위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원유 수입이 줄 거라고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중국이나 미국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것 때문에 감산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유가가 63달러까지 올랐고요. 오늘 UBS는 유가 전망치를 72달러 정도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는 6개월간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8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70달러 정도로 다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해외 쪽 환율이나 원유 그쪽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금리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가 물론 미국 금리가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오늘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2.08%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뭐 단순하게 주식에서만 특히 선물에서만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해칭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뭐 그런 매도가 지난번 4월 21일 날 선물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때 이후에 이게 또 나오는 건데 이런 선물이 나왔다고 해서 긴장할 건 없지만 이 선물이 내일도 같이 진행된다면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호주에서 소비자 물가, 1분기 소비자 물가가 원래 전망치가 0.9%였는데 0.6%가 나왔어요. 건축 쪽에, 그쪽에 지원하는 돈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아예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물가도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오로지 공매도에 관한 그 매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올라있는 종목들을 매도하거나 뭐 전망이 안 좋은 쪽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만 유독 강하게 매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특히 화학 쪽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연말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락이 제한됐습니다. 네. 좀 웃기는 일인데요. 일단 뭐 오늘 미국에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배터리 쪽도 그렇게 하락이 크지 않았어요. 네. 반도체에서만
지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가 투자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서만 매도가 강했다. 아주 특이점이죠. 네. 미국 시장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들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잠잠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밤에 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의회에서 첫 번째 연설을 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뭐 그거에 대한 뭐 경계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 바이든이 연방 정부에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10 95센트인데 그걸 $15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거를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연방정부에서만 일하는 근로자들의 그 최저시급만 높인다라는 얘기죠. 일단 임금이 이게 상승률이 37%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이런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정책 결정자,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일단 관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전에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0.6%를 기록했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밤 연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미국 로이터에서 좀 긴 사설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나와야 시장이 좋을까? 일단 연준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일에 이게 많이 오르거나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그걸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사설에서 분석한 내용을 대략 얘기를 해보면 왜 일시적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네. 지금 현재 그 가계에서 초과로 저축하고 있는 돈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실행한 1조 9천억 달러의 가계 부양안, 그 부양안에서 미국인들이 지급받는 돈이 평균 1,400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한 번 소비하면 없어지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가 지금 이제 백신이 접종이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야외에서 지금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하게 될 건데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죠. 그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자기기 이쪽에서도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기업들이 그 공급 부족 사태를 인식을 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분기 정도에서는 그런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다. TSMC도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3분기 정도에는 일부는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 사태가 완화되면 물가는 또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제가 어제도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2.39%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오르면 그때 고민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큰 우려가 아니다. 라는 거고, 전문가들도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뭐 자산 매입 축소를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년 연말 정도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대체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한 가지 언급한 게 지금 그 실업률을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지금 현재 실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실직자들이 취업하지 않으면 물가가 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 영구히 소멸하는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시장이 경직돼가지고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지속돼야 금리를 올릴 건지 자산 매입을 축소할 건지 그걸 예측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골드만삭스에 제가 유가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6개월간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이 거의 뭐 최고점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개월 정도 물가가 올라서 계속 지속된다면 연준의 고민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중간에 연준이 만일에 이 정책을 실패할 경우에 전망이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실패할 경우에는 지금 연준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있다고. 끌어내릴 도구가 있다고. 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걸 겁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군드라흐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투자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인플레이션이 절대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연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 석학들만 모여서 지금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틀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지금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이걸 처음에는 2월 달에는 저도 금리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 쇼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선물도 그렇지만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더 강조해서 얘기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의 취임 후에 첫 번째 연설이 국내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이 뉴스가 국내 시장의 외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설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아침부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백신 접종을 해서 경제가 24%나 올랐습니다. 100일 동안.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먼저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그걸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인프라 부양책 그리고 가계 지원 부양책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증세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증세를 얘기를 할 겁니다. 법인세와 그리고 부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뉴스가 추가된 거는 부유층과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일단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을 얘기를 할 건데 대북 정책을 지금 조율이 거의 검토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연설에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북 정책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기후. 지금 현재 기후 정상회의가 끝나고 어떻게 지금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 뭐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폭도 그때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 관련된 정책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중국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이 뭐 어떤 부양안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증세안을 얘기할 때 그럴 때마다 꼭 뒤에 얘기한 게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 부양안이나 뭐 어떤 그런 정책들 관련해서 공화당의 지지를 호소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언급을 하겠죠. 네.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오늘 유럽에서 애플을 반독점으로 제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도 반독점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있었죠. 근데 바이든은 그것 때문에 그 대기업들을 이렇게 막 갈갈이 나누는 거 이런 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은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늘 만일에 우리 시장에서 선물 매도가 단지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면 이 바이든의 연설 내용을 미리 조금 추측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연설은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충분히 내일 오전에 대응할 시간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매도를 했다.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내일 그 연설 내용이 물론 연준의 그 발표 내용도 중요한데 연설 내용이 반기업적인 그런 정서를 막 북돋을 정도 그런 정도로 나온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를 회복하는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지금 미국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예,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달러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 그리고 물가입니다.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완벽해지지가 않았는데 바이든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건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투자자들은 어떤 얘기에 반응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걸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악재라면 공매도인데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라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만일에 오늘 같은 매도가 또 나온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일 나올 연준의 발표나 아니면 바이든의 연설을 기대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